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기사 다시 하자. 자,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또 이제 문제풀이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희 170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1번까지 그죠?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고요. 근데 172번부터 이번 시간에는 또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여기 172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예를 물어봤어요. 자기반응성 물질의 풍명, 그쵸? 그럼 자기반응성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몇류 위험물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맞습니까? 오류 위험물. 그럼 지금 오류 위험물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저 니트로, 히드로, 질산 이런 애들은 다 오류죠. 근데 저기 2번에 가보면 할로겐간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얘가 육류 위험물입니다. 이렇게 육류의 행함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답을 몇 번으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173번. 자, 보십시오. 니트로기를 가지고 있는 TNT 니트로셀룰로스. 자, 이런 거 오류 다 뭐예요? 자기연소. 맞죠, 여러분들?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다. 174번. 공기 중에 자연발화 위험이 높은 물질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덩그러니 탁 났을 때 여기서 이제 불이 저절로 나는 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애들. 트리에틸알루미늄. 이건 위험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실 때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고 1번부터 3번까지 얘네들 다 몇류 위험물이에요, 이거? 이게 다 사류입니다. 사류 위험물. 됐죠? 그리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당연히 오류 위험물.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자, 175번 니트로셀룰로스. 자, 니트로셀룰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것도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지라도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니트로셀룰로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만든다 그랬죠. 화약이나 폭약,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료다. 그래서 지과도라는 게 이제 뭐냐면 질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6번. 여기 보시면 운반용기 표시사항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곳에 이제 위험물을 우리가 이제 용기 안에 넣어두는데 그 용기에 얘를 여러분들 써놓죠. 이런 것들은 다 위험물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자, 177번. 과산화수소와 과염소산. 공통성질이 아닌 것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육류 위험물인 얘를 얘기하는 거죠. 산화성 액체. 그죠? 그럼 산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요, 자체적으로 절대 가염물이 아니다. 불연성 물질이다. 그리고 비중 1보다 크죠? 그리고 1류나 6류나 다 무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17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거기 가보면 위험물의 한계에 대한 정의로 틀린 거. 요게 이제 비고에 나와 있죠. 별표에 가보면. 유황은 순도가 60% 이상인 거. 인화성 고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거. 그쵸?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5가 아니고 몇이에요? 36이죠. 36. 이게 잘못된 거지. 그치? 그리고 1석유류, 2석유류 이런 것들도 이제 인화점이 다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인화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암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과염소사는 위험물이 아니다. 여러분들 과염소사는 육류 위험물이죠. 황리는 제2류 위험물이다. 황린 같은 경우는 3류 위험물이죠. 3류. 황화린, 요게 1류죠. 요게. 그리고 지정수량 100kg. 맞네요. 산화성 고체는 육류. 아니죠. 육류는 산화성 액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180번. 과산화수소 위험물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과산화수소는요, 여러분들 육류 위험물이죠. 자, 육류는 무기화합물, 물보다 무겁다, S가 1보다 크다,
불연성 물질이다. 자, 근데 이게 특이하게 여러분들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시고. 자, 181번 지정수량 문제입니다. 옳게 연결한 것은 자, 무기과산화물 몇 유위험물이에요? 1유위험물이죠. 그죠? 이거 50kg. 자, 황화린 몇 유위험물입니까? 2유위험물이죠. 그죠? 자, 이게 몇 킬로? 100kg. 자, 황린 20kg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요게. 질산 에스테르류. 질산 에스테르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유기질산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몇 킬로짜리예요? 다 10kg짜리죠. 10kg짜리. 맞습니까? 그래서 오류위험물에 가보면 얘가 들어가 있죠. 요건 기본적인 지정수량 문제고요. 182번 다음 물질의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은 그랬어요. 부틸리튬, 질산, 에틸, 니트로셀룰로스. 지금 4번에 가보면 정린 이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번 일단 얘는 주수 소화가 안 되고요. 자, 질산, 에틸 그리고 여기 니트로셀룰로스 얘가 다 오류예요. 근데 오류는 제가 어떻게 소화가 가능하다 그랬죠? 대량 주수. 그리고 정리는 네, 주수 가능하죠. 요거 1류 위험물 중에.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불틸리튬은 얘가 알킬리튬의 종류래요. 리튬의 종류인데 요게 주수를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죠? 알킬리튬이나 알킬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맞죠, 여러분들? 왜냐면 얘가 다 이제 금수성 물질이거든요. 안 되더라. 자, 18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로 분류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위험물 품명에 가보면 과산화수소가 명확하게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육류. 나머지는 위험물들은 아닙니다. 그죠? 뭐 가스들이죠. 자, 184번. 위험물의 유변에 따른 분류가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니까 찾아보십시오. 육류에 가보면 이게 가연성 액체라는 말이 없죠. 이게 뭐예요? 산화성 액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185번.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 제가 그래서 1, 2, 3, 4, 4, 5, 6. 그죠? 1, 2, 3, 4, 5, 6. 근데 여기 4 하나 더 써주시면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 그랬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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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찾아주십시오. 1, 2 없죠? 2, 3 없죠? 그죠? 3, 4 되네요. 5, 6은 없고요. 그죠? 정답 3번. 자, 그리고 186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적재시 혼재 기준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로 짝지어진 것은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 3번에 가보면 얘가 2류와 5류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능하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질산 칼륨 1번에 여기 1류죠. 그죠? 요거 4류 안 되고요. 과산화수소 6류. 그죠? 황린 요게 3류 안 되죠. 등유 4류. 과염수산 이런 거 1류.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짝지어져서 혼재할 수 있는 게 요거 3번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제 말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 한번 보겠습니다. 소화. 자, 소화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럼 못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찾으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화학적 소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연쇄 반응. 그럼 물리적인 소화 방법은 이런 냉각. 여기 질식. 그쵸? 그리고 여기에 제거. 이런 애들. 맞나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소화 방법은 1번밖에 없더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188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물리적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럼 여기 연쇄 반응 차단. 이게 화학적이죠. 맞죠, 여러분들? 자, 189번 화학적 소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모닥불에 물을 뿌린다. 냉각, 질식. 근데 1301이 다 뭐예요? 요게 연쇄 반응이죠. 부촉맥. 맞습니까? 지하실화제 이산화탄소 요거 질식. 됐나요? 자, 190번. 불안성 기체나 고체 등으로 연소물을 감싸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질식. 어렵지 않죠? 191번 질식 소화 시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몇 프로 이하로? 15% 이하로. 그죠? 192번 제거 소화에 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공기를 제거한다. 밸브를 닫는다. 살림의 일부를 벌목한다. 유류 탱크화재 시 기름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에 가보면 이게 제거가 아니죠. 공기를 제거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에 가까워요? 질식에 가까운 거지. 그치? 정답이 몇 번? 1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93번 볼까요, 우리? 소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냉각소화. 물의 증발잡열에 의해서 가연물의 온도를 낮춘다. 제거소화. 그죠? 가연성 가스의 분출하듯이 연료 공급을 차단시킨다. 질식소화. 포나 또는 이제 불연성 가스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지금 여기 갔을 때 차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4번에 가보면 불활성 기체를 방출하여 연소범위, 여러분들 이렇게 불활성 기체를 방출해서 연소 범위보다 낮춘다. 자, 이런 개념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희석 질식 또는 그냥 희석 소화, 희석 질식 이런 데 속하는 거지. 억제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억제는 뭐예요? 반응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론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불활성 기체가 아니고 할론이나 이제 분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연쇄 반응 차단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연소 범위 이하로 낮춘다라는 건 질식에 대한 거죠. 또는 희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희석을 시켜서 농도를 다운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194번. 제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거. 그죠? 쭉 읽어봤을 때 여기 3번에 가보면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거 질식이죠.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 195번. 가연물의 제거를 통한 소화 방법과 무관한 거. 산림 일체를 벌채한다. 원료 공급관의 밸브를 잠근다. 전기실화제 시 IgO41. 여러분 이렇게 IgO41을 방출하는 거. IgO41이 불활성 기체잖아요. 그럼 이 불활성 기체가 쏟아지게 되면 질식 효과죠. 질식 효과. 맞죠, 여러분들? 요거 제거고요. 196번. 제거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 벌모. 방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불이나 담요로 덮는다. 이런 것들은 제거가 아니죠. 덮는 거니까 이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질식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제거. 이거 제거. 그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빠르게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97번. 소화 방법으로 틀린 거. 가연물을 제거한다. 제거 소화. 불연성 가스의 공기 중 농도를 높인다. 이런 건 질식이죠. 왜냐하면 타지 않는 가스를 계속 때려 붓는 거니까.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한다. 이러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되죠. 가연물을 냉각시킨다. 이건 냉각. 그죠? 198번 소화 효과를 고려했을 때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근데 아세틸렌은 아이오파라나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가연성 물질이잖아요. 위험도도 높고 연소 범위도 넓은. 맞습니까? 그럼 절대 얘는 뭘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약재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이산화탄소나 할론가스는 당연히 소화약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물소화약재부터 해서 199번 문제입니다. 소화약재로 사용되는 물에 관한 소화 성능 및 물성,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열과 증발 잡열이 커. 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냉각 소화에 효과가 있다 그랬고. 자, 물의 비열은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물 같은 경우가요. 우리가 이제 비열이 1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측정 온도가 15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번. 요게 이제 틀렸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물의 증발 잡열은 539죠. 539. 제가 오징어 삼겹살 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539. 그죠? 물의 기화에 의해 팽창된 수증기는 질식 소화 작용을 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은 냉각과 질식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가진다. 냉각도 가지고 질식도 가진다. 200번. 소화약재로 사용하는 물의 증발 잡열로 기대할 수 있는 소화 효과는, 거의 증발 잡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얘가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냉각.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발 잡열이면 냉각이고요. 수증기로 인한 부피 팽창. 얘가 질식이죠. 201번. 다음 물의 소화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다른 물질보다 비열이 크다. 맞죠? 다른 물질보다 융의 잡열이 작다. 아니요. 이거 큽니다. 융의 잡열이 몇이에요? 80이죠. 이거 같이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또는 칼로리 퍼 그램. 이런 애들. 그리고 다른 물질보다 증발 잡열이 크죠? 그리고 밀폐된 장소에서 증발 가열되면 산소 희석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여러분들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2번. 물의 물리 화학적 성질로 틀린 것은 1번. 증발 잡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대기압하에서 100도씨의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최적은 1600배 또는 1650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수소 1분자와 산소 2분의 1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에 화학결합은 극성 공결합을 하고 있고 분자 간의 결합은 쌍극자 상호작용의 일종인 요게 산소결합이 아니고 수소결합. 우리가 이제 H2O라는 게 있으면 뭐 HO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성 공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그리고 옆에 H2O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네끼리 붙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붙는 걸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산소결합이 아니라고. 됐죠? 자, 203번.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장점이 아닌 거. 쌉니다. 화장실 가면 콸콸 나오죠. 그죠? 많은 양을 구할 수 있고 증발잡열이 크죠? 가연물과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금수성 물질 같은 것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204번. 다음 중 동일한 조건에서 증발잡열이 가장 큰 거. 이건 무조건 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자주 쓰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발잡열이 물이다. 근데 얘네들 있죠. 이산화탄소나 할론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보다 작죠. 그래서 얘네도 이제 냉각소화로 우리가 또 불을 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205번 비열이 가장 큰 물질.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물이죠, 물. 물이 비열이 크다. 요게 1이다, 1.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 해설에다가 뭐 구리, 뭐 0.092, 수은 0.033, 철 0.107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비교를 해보라는 거지. 다른 물질보다 얘가 비열이 크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약제로 많이 쓴다. 206번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자,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얘를 얻고자 하는 거죠. 냉각. 그럼 이 냉각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증발잡열이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207번 목재에서 화재가 났다.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할 경우 기대되는 주된 소화 효과는 그랬어요. 냉각이죠. 항상 물을 많이 뿌렸을 때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소화 효과는 냉각입니다. 항상. 208번 물 소화약제를 어떠한 상태로 주시했을 때 전기화재 진압에서도 소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항상 물 소화약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뿌렸을 때 봉상이 아니고 적상도 아니고 어떻게 뿌렸을 때 무상. 그죠? 요때는 A급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무상으로 뿌리면 A, B, C 다 가능하더라. 자, B급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는 소화 방법은 그랬어요. 그럼 B급은 유류니까요. 그죠? 유류. 요건 지금 C급 물어본 거고 요거 B급. CO2 끌 수 있습니다. 봉상 안 되죠? 3종 분말 단백포 이런 거 다 가능하죠. 맞죠? 자, 210번. 물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이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사용한다? 얘를 사용한다. 첨가제라는 걸 사용하죠. 그렇죠? 자, 첨가제 중에 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건물 임야 등의 입체면에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게 얘가 끈적끈적하게. 그죠? 얘가 뭐라 그랬어? 이름이 증점제. 맞습니까? 증점제. 자,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강화액은 탄산칼륨 같은 걸 섞어서 부촉매 소화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가능. K급. 그죠? 그리고 얘는 얼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죠? 빙점도 보완할 수 있다. 어느 점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침투제는 표면 장력을 낮추는. 그죠? 표면 장력을 낮춘다. 유화제는 유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맞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같이 섞어 쓴다. 근데 지금은 끈적끈적한 거 물어본 거니까요. 자, 211번. 증점제로서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게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한글로 주겠지만 제가 그래서 거기 해설에다가 자, 1번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해서 에틸렌 글리콜. 글리 들어가면 제가 다 뭐라 그랬죠, 이거? 부동액. 그치? 맞죠, 여러분들? 두 번째가 보면 포타슘 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요게 이제 강화액 얘기하는 거래요. 강화액. 탄산칼륨이래요. 탄산칼륨. 자, 3번에 가보면 암모늄 여기가 보면 뭐 포스페이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얘가 이제 뭐냐면 인산암모늄에 대한 영어래요. 인산암모늄. 인산암모늄은 몇 종? 3종. 그리고 여기 소듐 카복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메틸셀룰로스라고. 얘가 증점제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네.
자, 한번 읽어보시고 212번 강화액 소화형체의 어느 점은 몇 도 이하로 하는가? 이게 영하 20도. 또는 어느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부동액. 그러니까 부동액과 강화액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뭐를 방지하기 위해?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됐죠? 정답 2번. 자, 그리고 이제 포입니다. 화재 소화 원리에 따른 소화 방법의 적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스프링클러 물이니까 냉각 당연히 있겠죠. CO2 질식 있을 거고, 포는 물에다가 약재를 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냉각도 있고 질식도 있겠죠. 그쵸? 억제 할로겐 화합물, 그쵸? 부촉맥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잘못된 건 3번이고요. 214번 포소화약제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는 거품이죠. 그래서 이 거품은 기름에 한번 붙으면 계속 붙어 있어야죠. 부착성 있어야죠. 유동성 잘 움직여야 되고 열에도 살짝 견뎌야 되고요. 응집성 잘 뭉쳐 있어야 되고 한번 뭉쳤을 때 안정적이어야 하고. 여러분들 소포성이 있으면 좋나요? 소포성이 뭐예요? 포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거품이 그냥 쐈는데 꺼져요. 거품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기화가 용이할 것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4번이 잘못된 거죠. 215번 포소화약제 적응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포는 다 여기. 그죠? 칼륨, 알킬리튬, 이나알루미늄 이런 거 안 됩니다. 216번 에테르, 케톤, 에스테르, 알데히드, 카르복식산, 실산, 아민 가연성 용매에 유효한 포소화약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얘네들이 다 수용성들이거든요. 이런 수용성에 사용할 수 있는 포, 네알코올포.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특징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쵸? 자, 217번입니다. 수성막포 소화약제. 수성막포가 어떻게 보면 유료화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화약제입니다. B급의 적응성이 가장 뛰어난. 1번 가보면 내열성이 우수하다. 이게 여러분들 수성막포가요. 뭐가 좋다라고 했냐면 얘가 내유성이 좋아요.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 떨어지는 게 내열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내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윤화 현상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죠? 잘못된 거고요. 기름에 의한 오염이 적기 때문에 B급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요거 분말, 3종 분말과 섞어 쓸 수 있다 그랬죠. 같이 혼용해서 트윈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불 속의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고요. 218번 포소화약제 중 고팽창포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포에 가보면 저팽창이 있고 고팽창이 있는데, 자, 저팽창포로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담백포, 수성막포, 그죠? 합성 계면활성제포, 불화담백포. 맞나요? 근데 이 중에 고발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합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혼자 고발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219번 보겠습니다. 담백포 소화약제의 특징이 아닌 거. 근데 담백포는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수성막포가 내열성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신에 내유성이나 유동성이 좋다 그랬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담백포는 좋은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열성. 근데 얘네들이 떨어집니다. 반대예요. 아까 얘기했던 수성막포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내열성이 우수하다, 유동성이 나쁘다, 유류를 오염시킬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담백포가요. 동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피나 뼈 이런 거. 이런 걸로 만드는 거라서 약간 썩어요. 그냥 두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질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변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22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갔을 때 같은 원액으로 만들어진 포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세요. 발포 배율이 커지면, 즉 이거는 저발포 그리고 고발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결국 얘가 거품이잖아요. 자, 저발포는 거품이 이렇게 나간다면
고발포는 조금 더 크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거품이 조금 더 뭉게 눈에 보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포가요, 여러분들 뭐가 더 잘 깨지냐면 얘가 더 잘 깨져요. 왜냐면 거품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축액, 약간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 거품이 되지 않고 약간 이제 진하게 여러분들 진하게 거품이 이렇게 이제 많이 불어나지 않고 농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오히려 이 환원 시간이라는 게 뭐냐, 처음 수용액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환원 시간이 짧으면 좋은 게 아니라고. 왜냐면 수용액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거품 상태로 오래 있어서 불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발포는요, 이게 거품이 너무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주변 바람이나 이런 게 불었을 때 포가 깨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발포 배율이 커지면 환원 시간은 짧아지는 게 맞습니다.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두 번째 가보십시오. 자, 보세요. 환원 시간이 길다라는 건 수용액 상태, 그러니까 거품 상태를 크게 그러니까 길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내열성이 좋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원 시간이 긴 포소화약제가 좋은 소화약제예요. 유동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열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움직이면 내열성이 좀 떨어져요. 발포 배율이 작으면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발포 배율이 작으면 얘가 이제 발포 배율이 작다라는 게 이렇게 농축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팽창비가 큰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더 잘 퍼진다, 가볍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런 기출 문제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한번 보겠습니다.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소와 반응 시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흡열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냉각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CO2잖아요. CO2는 더 이상 산소와 반응 안 합니다, 얘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소와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산소와 이거밖에 답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얘로 쓰는 거죠. 약제로. 그죠?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요. 222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일반적인 성질에서 단점이 아닌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질식, 동상 이런 거 위험이 있다 그랬죠. 소음이 큽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에 뛰어난 장점을 가지죠. 가장 큰 장점입니다. C급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단점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223번.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성질으로 옳은 거. 요거 제가 임계온도 정도는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임계압력도 있어요. 72.8 atm. 아셨죠? 임계온도와 압력은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72.8에 31도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고요. 증기 비중이 결국은 우리가 44라는 얘가 무게를 가지고 있고 공기와 나눠주면 1.5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쵸? 이제 정답도 2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24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벌써 답 바로 나오죠. 임계 온도는 97.5도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고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드라이 아이스라 그랬죠. CO2를 고체로 만든 게 드라이 아이스고 불연성 가스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분자량이 44라서. 드라이 아이스와 분자식이 동일하다. 그쵸?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225번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다. 증기 비중 몇이에요? 나눠주면 되죠. 그죠? 226번. 자, 이런 것들은 최소 설계 농도 값이 가장 높은 물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끄기 어려운 물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 기준상에 가보면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물질이 수소. 이 수소가 75% 정도의 설계 농도가 있어야만 끌 수 있다. 끄기 어렵다라는 거야, 이게. 그만큼 가스를 많이 뿌려야 75%의 농도로 뿌려야 불이 꺼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자, 거기 가보면 또 아세틸렌 있죠. 이 아세틸렌은 66%.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십시오. 아셨죠? 에틸렌 49%.
이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보면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 같은 게 37%. 저거만 주십시오. 37%. 그리고 메탄이 34%. 그럼 가장 높게 필요한 게 끄기 어려운 거라고요. 아세틸렌이 제일 끄기 어렵네요.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227번. 이산화탄소 질식 냉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이 산소보다 크기 때문에 가연물과 산소의 접촉 방해. 누르는 거니까요. 2번. 액체 이산화탄소가 기화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한다. 이걸 우리가 줄 톰슨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가스로 가연물의 연소 반응을 방해를 하고요. 4번 가보면 일단 산소와 반응한다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일단. 그죠? 이것 때문에 냉각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 냉각 효과가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액화에서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액화에서 저장하는 걔가 이제 헤드로 나올 때는 결국 기체로 변하거든요. 그때 이제 얘가 기화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서 흡열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상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기화열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기화열을 불한테서 뺏어온다. 그래서 냉각 효과가 얘도 약간 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항상 질식이 주예요. 228번 바로 나오죠. 주된 소화효과 골라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질식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229번. 소화에 필요한 CO2의 이론 소화 농도가 공기 중에 37%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한 개의 산소 농도는 약 몇 프로인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론 소화 농도 구하는 공식은 37 나온 거예요. 지금 21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을 준 거죠. 그래놓고 얘를 물어본 겁니다. 거꾸로. 그럼 O2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얘가 13% 정도 나와요. 230번. 밀폐된 공간에 CO2를 방사해서 산소 최적 농도를 12%가 되게 했을 때 이번엔 얘를 구하는 거래요. CO2를 처음에 21%였던 걸 12%로 되게 하고 싶을 때 얘 농도. 그죠? 계산기 눌러서 해주면 얘가 42% 정도 나와요. 자, 이번에는 또 여기다가 이제 몇? 13을 넣어보는 거죠. 해서 또 계산기를 눌러보시는 겁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이런 거 실기 때도 나오거든요. 똑같이 여러분들 산소 농도가 10%일 때 소화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CO2 농도 21분의 21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 맞습니까? 많이 나왔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해서 계산 문제니까요. 이거 실기 때도 씁니다. 실기 때, 기계 실기 때도 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식을 잘 알고 계시면 좋고. 자, 다음 한론 소화약제. 그래서 233번이나 뭐 234번 이런 문제는 1211, 그쵸? 뭐 2402, 1301 요거를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가 한론 소화약제 종류다. 그리고 얘가 이제 얘를 뜻한다, 그쵸? CFC바. 저는 옛날에 그냥 CFCB, CFC바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얘가 이제 1211, 2402, 그죠? 여기 1301. 요거 분자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얘 찾아보십시오. 1211. 요거네요. 맞죠, 여러분들? 1301. CF3B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시는 거고요. 자,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갔을 때, 여러분, 104는 모르셔도 돼요. 104는 답으로 안 나올 거예요. 요런 거 그냥 날려버리십시오. 하셨죠? 날려버리시고 요 세 개 중에 보시는 건데, 가장 무거운 게 얘죠. 2402.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301을 하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증기 비중이 149고요. 2402가 260 정도 돼요. 260. 아셨죠? 자, 그리고 1211이 165. 요것도 좀 크긴 한데 104 자체가 사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다 생산 제한이 됐지만 1301조차도 쓰지 않지만 얘는 더더욱 쓰지 않죠. 그죠? 왜냐면 얘가 CCl4였잖아요. CCl4. 사염화탄소. 얘와 관련이 있거든. 포스겐. 그러니까 이 포스겐이라는 게 정말 독성이 큰 애잖아요. 그죠?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자, 236번 할로겐족 원소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상에 할로 원소들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 할로겐족 원소.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쓴 거 이런 거, 뭐 불소, 염소, 뭐 브롬, 요오드, 그쵸? 요런 애들이 할로겐족이죠. 맞나요? 3번이죠. 그럼 얘네들은요? 얘네들 다 불활성 기체지. 불활성 기체. 영조건소.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죠? 자, 237번 상온상압에서,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그냥 뒀을 때 액체 상태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1301, 1211 얘네들은 평상시에 무슨 상태냐면 기체 상태, 기체. 그래서 얘를 액화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저장을 할 때. 근데 얘가 특이하게요. 상온상압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240이. 요거 특이하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탄산가스는 그냥 기체고요. 네. 238번.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거. 아세틸렌.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세틸렌 안 되겠죠, 그죠? 이거 가연성 가스거든요. 네, 소화약제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239번입니다. 다음 239번. 할론계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들 할로는 무조건 뭐예요? 부촉매입니다. 할로는 무조건 부촉매예요. 4번. 그죠? 뭐 이런 것들 냉각, 질식, 지금 여기 갔을 때 열분의 2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이건 약간 분말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건 4번으로 가져가 주시고,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 이거 순서가 이렇게 이제 적어두시고, 음성도 순서는 이렇게 되죠. 근데 소화효과 순서는 요 반대라 그랬죠. 그쵸? 그럼 얘는 1번이고 소화효과가 큰 건 거꾸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242번.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거. 얘가 우리가 예전에 현장에 가보면 얘를 썼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1301이 얘도 좋고 얘가 낮아요. 독성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전혀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는 아니지만 다른 것보다 조금 낫다라는 거죠. 대신에 얘가 단점이 있다 그랬죠. 가장 큰 단점. 걔가 뭐였어요? 얘가 높더라. 즉 오존 파괴도 잘 시키고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더라. 즉 사람한테 좋을 게 사람이 아니고 지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그치? 요즘 우리 지구에 대한 환경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애가 얘예요. 이거 찾아라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또 뭐 대표적으로 얘가 이제 14. 오존 파괴 지수가. 그리고 1211이 요게 한 2 정도 되고요. 요게 한 6 정도 됩니다. 6. 2402가. 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243번. 할론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요, 여러분들, 비열이나 기화열이 있긴 한데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각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물보단 미비하죠. 연쇄 반응 차단. 그리고 C급 가능하고요. 자, 소화 효과는 역순이라니까,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244번. HFC125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요 HFC125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해설에 가보시면 이게 화학식을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125고요. 요 2번 있죠, 2번. CHF3. 요게 HFC23. 23.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얘가 HFC 227EA.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얘가 거기 가보면 FIC에 13I1. 13I1. 그죠? 이건 기출이니까 그냥 하나 보시고요. 요 IG54일 있죠? IG54일은 제가 꼭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지. 얘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래서 요게 52%, 요게 40%, 8%. 그래서 대략 50%, 대략 40%, 대략 10%.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만들어진 애다. 맞죠, 여러분들? 요 퍼센트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성분에 없는 게 우리가 지라이거든요. 지라이. 지라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없는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헬륨은 따로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246번 불활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수증기, 일산화탄소, 아르곤
아세틸렌이 있을 때 당연히 아르곤. 맞습니까? 영조건소 찾는 거니까요. 영조건소 찾는 거니까. 자, FM200이라는 상품명을 가지며 오존 파괴 지수가 0인. 그죠? 할론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HFC 계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HFC 계열.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로 하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가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248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연쇄 반응 차단 가능하고 할로겐족 원소가 사용되고 변질 분해 위험성이 낮거든요. 그리고 C급에 가능한데 이게 도체가 아니고 부도체죠.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말고 얘가 또 있죠. 불활성 기체. 요게 IG. 그죠? 요 IG가 냉각과 질식. 얘는 없습니다. 이 특이한 거죠. 할로겐 화합물은 이 세 개가 다 있는데 불활성 기체는 얘가 없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이런 거. 연쇄 반응 차단이 안 된다니까 얘는. IG541은. 이게 특이한 거예요. 같이 묶여 있거든요, 두 개가.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라고 같이 묶여 있는데 성질이 달라요. 250번. 전산실, 통신기기실 등에서 소화에 가장 적합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C급에 사용 가능한 거. 물.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말도요, 여러분들. 가능은 한데 이게 고체 분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전기기기에 막 낄 거 아니야.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쓸 수는 있는데 요게 가장 깔끔하죠. 그죠? 정답 4번.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1번에 가보면 HCFC21을 82% 포함하고 있는 게 요게 블렌드 A에 대한 설명입니다. 82%. 그리고 뭐 4.75% 뭐가 있고, 거기 가보면 HCFC124 적어드릴게요. C124가 123, 요게 4.75%. 그리고 요거 124가 거기 밑에 가보면 9.5%. 얘가 몇 프로가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3.75%.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82%와 다 더하면 100% 나와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문제에 이제 나온 적이 있다. 자, 다음 이제 분말소화약제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중탄산 나트륨. 이 주성분인 분말소화약제 1종. 그죠? 얘는 칼륨. 3종은 인산 암모늄. 그죠? 4종은 2종에다가 요소. 맞나요? 253번. 화재시 소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뒤에 가보면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는 수용성. 물은 불에 닿을 때 증발하면서 열 흡수. 3종 분말 소화약제는 식용유. 식용유는 몇 종밖에 안 된다? 1종. 1종의 무슨 효과? 비누화 효과. 기억하시죠? 네. 할로겐 화합물 연쇄 반응 억제. 오케이. 자, 25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종 분말은 다몽색 또는 황색. 색깔 자체가 지금 잘못됐죠. 1종 분말은 무슨 색이에요? 백색. 맞죠, 여러분들? 자, 이 다몽색 대표적인 거 몇 종? 3종. 방습 처리해야 되고요. 일반 화재 사용 가능한 게 3종. 그죠? 이게 2종 열분해식. 얘를 칼륨 대신에 나트륨을 넣어주면 이게 1종 반응식. 그죠? 요 칼륨 대신에 나트륨으로 바꿔주면 1종 반응식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55번에 가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얘를 제가 뭐로만 바꿔주면 된다? 나트륨으로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1번. 255번도. 다음 256번. 에스테르가 알칼리 작용으로 가수분화되어 알코올과 산에 알칼리염이라는 게 생성되는 반응은 그랬어요. 이게 비누화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차피 비누화 반응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3번 257번 제2종 분말소화약제 주성분. 그럼 여기 갔을 때 NaHCO3 요게 1종 요게 2종. 그죠? 이 정도만 보시죠. 요런 애들은 뭐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2종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죠. 그쵸? 자, A, B, C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 항상 3종. 얘네는 뭐밖에 안 된다? B, C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1, 2, 4는. 그죠? 259번 3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 뭐예요? 인산암모늄. 260번 열분에 의해 가연물 표면에 메타인산이 형성된다. 메타인산은 뭐예요? 무조건 제1인산암모늄. 즉 몇 종? 3종 분말. 그죠? 메타인산. 또는 이제 올소인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메타인산이나 올소인산 나오면 다 3종이고요. 이 메타인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진작용에 의해서 A급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 NH4H2PO4 얘가 인산암모늄 화학식이거든요. 자, 몇 종 분말? 3종 분말. 그죠? 자, 262번 분말 소화약제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습도가 높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고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다른 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 다량 방사하면 여기 분말을 흡입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네 번째, 분말 소화약제와 추성막포를 함께 사용하면 소포현상 아니고 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성막포는 3종 분말과 섞어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화효과가 더 증대가 되거든요. 자, 263번 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ABC 탄산수소칼륨과 요소 요거는 몇 종 분말? 4종 분말에 대한 설명. 그죠? 자, 질식, 열방사 차단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됐죠? 자, 264번 분말 소화약제 분말 입도 미세한 정도 소화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게요 여러분들 너무 작아도 안 좋고 너무 커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입도가 있다 그랬죠. 이 정도. 너무 작아도 안 좋고 너무 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얘가 어떻게 보면 설명으로 제대로 된 거죠. 너무 미세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요. 오케이. 265번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암모늄. 요거는 소화약제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KHCO3나 NaHCO3, CO2는 다 소화약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죠? 이 암모니아는 소화약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66번 3종 분말 소화약제가 다른 분말 소화약제와 다르게 A급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 일단은 CO2가 나오고요. CO2가 나오긴 합니다. 거기 가보면 1번에 열분해 생성물인 CO2가 열을 흡수하여 냉각에 의하여 소화된다. 맞죠? 그러니까 맞는데 A급 화재에 쓸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치? 탈수, 산소를 차단하여 탈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 갔을 때 항상 A급에선 얘를 찾아주셔야 돼. A급이 가능한 제일 큰 이유, 메타인산. 아셨죠? 메타인산. 그리고 암모니아, 부착류 소화됩니다. 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A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메타인산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방진이라는 걸. 방진. 자,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4종. 2종 분말 소화약제는 우리가 됐을 때 요건 나오지 않습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올소인산. 요건 몇 종에서 나오는 애예요? 3종에서 나오는 애입니다. 아셨죠? 요런 내용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 원론 쪽에서도 소방시설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예전에 이제 나왔던 거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중에 소화기구.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소화기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기. 바닥으로부터 몇 메타? 1.5m. 근데 어차피 기계구조를 하면 외워야 되는 수치긴 합니다. 270번.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거. 얘는 피난기구가 아니죠.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죠. 그죠? 271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장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기준상에 가보면 나와 있죠. 반드시 방호구역 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외의 장소에 설치하죠. 그죠? 온도변화 적은 곳,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 방화구획된 실,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 해줘야 되고요. 자, 인명구조기구 종류 뭐 있습니까?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호흡기인데 매트라 그랬죠. 자, 저희 273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갔을 때 관계인이나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이 자체 소방대라는 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보통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자위소방대. 그죠? 274번. 화재실의 연기를 5개로 배출시키는 제어 방식으로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그럼 바깥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재현을 하는데 연기를 빼주기 위해서 냉난방 설비를 이용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연 재현, 스모크 타워 다 있죠. 기계 재현도 다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275번. 피난구조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 소화활동 설비죠. 276번 화재에 관련된 국제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단체는 그랬어요. 자, 요게 이제 3번에 가보면 NFPA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네. 요거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고 가셔야죠. 저런 것들은. 아, 그렇구나. 이런 단체가 있구나. NFPA라는 단체가 있구나. 자, 됐고요. 자, 이제 다음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법규가 나오죠. 우리 법규. 그럼 법규는 이제 법이 4개가 있어요. 기본법, 시설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방법, 맞죠, 여러분들? 공사업법. 아, 그리고 마지막에 위험물법까지 5개. 그래서 5개를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보시면 대부분 다 나오는 문제가 중복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다 익숙한 문제고요. 그쵸?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딱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잠깐 끊었다가 제가 276번까지 했고 277번부터는 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